내일입니다. 내일 뭐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라는 거죠. 이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선거법 관련 최종 심의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언제 접수가 됐느냐 그거 같이 볼까요?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상고심 진행 결과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던 게 3월 26일이었었어요. 지난달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사건이 접수된 게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되고 처음에 이 사건 배당이 2부에 됐었죠. 이 대법원 4명, 이 대법관 4명으로 있는 2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바로 그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게 4월 22일이다. 사건이 접수되고 실제 사건 배당으로 갔었던 게 4월 22일인데 당일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진행을 했다. 그래서 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했는데 이틀 뒤에 바로 두 번째 심리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제 얘기하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합니다. 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통상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한 2달은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석 달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네. 근데 31일 만에 선고를 한다? 이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지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별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올라왔는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항소심 판결 결과를 깨뜨리는 선고문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후보 등록 전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후보 등록이 되면 네.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확정시켜주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 논란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고를 빨리 하는 것 같고 저도 의아했습니다만 그대로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빨리 유례 없이 빨리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무죄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처럼 심리 딱 2번 했죠. 그것도 이틀 상간으로 잡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 선거법 전례 없는 속도전 대법관들 심리 2번 만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2심에서 무죄였는데 3심에서 만약에 유죄로 뒤집을 거였으면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어?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 80%는 아마 네. 그 상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 20, 30%는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고 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파기 자판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가 판결을 내리는 일은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확히 결정이 내려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상고 기각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이렇게 정치판이 그 법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법원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1심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선거법상은 1년 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1심 판결 나오는데 700일 걸렸어요. 700일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전에 빨리 결정이 돼서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나 법원이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그걸 좀 지켜보도록 당장 내일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말씀처럼 당장 내일이면 이제 나오는 거죠. 내일 오후 3시에 결론이 날 건데 다만 파기 자판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아니면 기각인데 기각이 좀 더 법조계에서는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이 시나리오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오후 3시에 셋 중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무죄가 그냥 확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파기환송을 하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다는 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 자판이 있을 수도 있다. 파기환송을 안 하고 하급심으로 다시 보내지 않고 그냥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고를 내려서 뭐 형량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3개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이거죠. 무죄면 사법 리스크 벗고 날개 다는 거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근데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유죄 취지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건 또 다시 전국이 요동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나리오 3개 중에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무죄 확정 외에는 다 좀 원치 않는 딱히 반갑지 않은 뭐 그런 이 결말일 텐데 일각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이렇게 선고를 낸다는 거 6월 3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굳이 후보 등록 전에 5월 11일 전에 이렇게 빨리 내는 거 이거 파기자판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여권에서는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파기 자판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로다. 0%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 때는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사건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고 어떤 기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파기 자판은 제로다라고 보고 파기 환송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저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거잖아요. 사실의 인식인데 이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오인이 있을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누구를 협박했니, 압박했니, 이걸 압박으로 받아들였니는 인식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정권 사항이어서 대법원이 법률적인 오인의 부분이 아니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무죄 확정이 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5%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파기 자판은 제로고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도 5% 미만이다. 95%는 무죄 확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욱 최고위원님. 근데 그 일반 상식으로 보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네. 인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관련자들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 진술을 했는데 이분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리 준비해온 판넬로 계속 설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 상식으로는요. 네.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부분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를 잘못 뭐 제대로 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쟁점을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은 없었지 않나. 그리고 대법원으로서도 선거 전에 이게 그 선거 경랑에 휩싸이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선거판에서 이 대법원에 걸려 계류 중인 이 사건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파기환송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네. 지금 파기환송이 5% 미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글쎄 난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명백하지 않아 일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판단들을 다 지금 대법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겠죠.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뭐 95% 정도 기각으로 봅니다. 무죄 확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민 의원이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승우 변호사님 또 이걸 보면 이 취지는 왜 굳이 지금 선거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살짝 좀 담겨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도 살짝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기 재판도 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파기 재판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보수위의 대법관들이 만약에 파기 재판해버리면 정말 이건 정치가 아닌 국민이 아닌 법관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성 발언이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숨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선고를 안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헌법 84조 문제가 되잖아요. 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려고 봤더니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84조의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도 소추할 수 없다는데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대법원이 판결을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결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해? 그러면 대법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도 빨리 선고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대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털어버리려고 빨리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김용민 의원실에서는 약간 좀 불쾌감이 묻어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당사자는 사실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대법 이례적 신속 결론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얘기하고 성큼성큼 걸어서 대장동 재판 들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법대로 하겠죠. 법대로 하겠지요. 와 법대로 하겠지요. 와 침묵과 상당히 이게 뉘앙스와 어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는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거의 답을 안 하시잖아요. 요새는 또 기자회견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부자 몸조심한다고 네. 뭐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그 손해가 나거나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까봐 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주로 배포하고 기자들하고 날것의 질의응답 같은 건 안 하시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퉁명스럽잖아요. 그게 이렇게 무슨 사근사근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1%라도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거나 자판되거나 이러면 이게 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건 불쾌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이재명 대표라고 내용을 알겠습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안다면 좀 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큰 의미는 없고 약간 불안감의 네. 반영 뭐 이런 정도의 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빠르게 따다다다 법대로 하겠죠. 그리고 성큼성큼 빨리빨리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라고 먼저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있겠냐. 심지어 당사자인데 알 수 있겠느냐. 본인도 좀 내심 불안하니까 다다다다 얘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뭔가 지금 변수가 생기는 지금의 상황이 반갑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다라고 정청래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거든요.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선거는. 그리고 선거 마이크 잡고 딱 첫날 돌아다 보면 이기겠다 지겠다 이 감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선거를 이겨놓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는 네. 거거든요. 선거 이겨.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당장 내일 오후 3시에 있을 선거법 선고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선거 다 이기고 본격 본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선거 전에 다 이겨놓고 시작을 할랬는데 지금 살짝 변수가 생긴 셈이 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 입장도 네. 조금은 불편한 부분은 있겠죠. 저도 하루는 조금 불편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죄 확정이겠구나라고 생각된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후보도 법원에 들어갈 때와 지금의 좀 상황은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항상 정치도 순리고 법도 순리해야 됩니다. 순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다 본인한테 다 돌아온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무죄가 나왔죠. 위증교사도 무죄가 나왔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후보 탄압만 하다가 끝나버린 정부가 된 거예요. 무능한 정부였던 것이고 항상 순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들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단계고 대법원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무죄를 확정시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언뜻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럴 수 이 변수가 생겨서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날개를 달게 될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탄압을 했다는 얘기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탄압을 했으면 지금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부 다 재판부에서 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정부가 나서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재판이 이렇게 질질질 끌고 그다음에 뭐 윤미향 씨라든가 황운하 씨 같은 경우도 보이지만 임기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판결 안 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문제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화돼 버렸고 그래서 사법이 정치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가 꼬이고 네. 국정이 비틀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정권도 문제지만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사법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요 사법부가 반성해서 안 되고요. 검찰이 반성해야 돼요.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왜 늘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하면서 기록을 요 정도만 두껍게 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선고했겠죠. 근데 이만하라고 한다면 선고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총선 기간에 구속영장을 치고 정치적인 시점마다 뭔가 사법 검찰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사법부가 잘못했어. 아니 검찰이 잘못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이그 다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